안녕하세요. 해설갑니다. 오늘은 3월 2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은 시장 모처럼 좀 상승을 하면서 좀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 방송은 이제 시황 말씀드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이전에 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갭을 메꾸기 전까지는 보지 않고, 갭을 메꾸면 하락이 어느 정도 나온 것이고, 그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도 오늘은 함께 좀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메모장 방송보다는 말씀으로 좀 많이 알찬 내용들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이 3041포인트로 1% 상승을 했어요. 1.09%. 코스닥이 956포인트로 0.18%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인데, 최근에 코스닥이 강했어요. 그러면서 막 중소형주로 많이 자금이 좀 몰리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소형주 시대다, 중소형주로 가라,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좀 3월이에요. 3월이 이제 1분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윈도우 드레싱에 대한 효과가 중소형주 군에서 좀 나온 것이고, 그래서 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를 좀 준비를 하셔야 되는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이미 뭐 준비가 좀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진행이 됐어야 하는데, 이유는 이제 4월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 4월인데, 4월에는 실적 발표가 있어요.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대형주 군둘에서 뭐 실적이 좋은 주식들, 이런 쪽으로 매수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 먼저 보기 전에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회의가 있었죠. 주식 운용을 비중을 늘릴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오늘 있었는데, 그게 다음 달로 넘어갔습니다. 좀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오늘 그 운용 회의에서 조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 4월 재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16%로 비중을 줄여놨는데, 그걸 20%까지 다시 뭐 늘릴까, 국내 주식에 대한 그 비중을, 그런 회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늘리지 않을까, 뭐 선거도 앞두고 뭐 이런 예측들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지금 결론은 내지 못하고 다음 달로 좀 넘어가는 4월에 재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연기금이 20%까지 주식 비중을 늘리고 그렇게 결론이 났다면 연기금의 매도세가 이제 멈출 수가 있었죠. 이 부분이 이제 4월로 넘어간 것입니다. 4월에 다시 한번 소식 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지금 못 가는 이유가 연기금의 강력한 매도세였죠. 여기 일별로 보시면은 연기금이 계속 팔았죠. 계속 팔면서 우리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히고 상승세를 좀 제한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였는데, 오늘은 소폭 팔았어요. 525억 좀 팔았고요.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죠. 이게 좀 의미가 있죠. 요때 한번 들어왔었고, 요때 이렇게 들어왔었고,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다가 오늘 시장이 좀 반전이 되는 흐름이 좀 나왔는데, 이 화요일의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화요일이 이날이죠. 이날 시장이 1% 이상 빠지면서 공포감에 쌓였었거든요, 이제 투자자들이. 제가 저녁 늦게라도 영상 올려드렸죠. 이제 하락으로 가는 거 아니다. 그럴 만한 악재가 없다, 지금은. 그러니까 악재가 없는 거예요. 금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충분히 나왔습니다. 충분히 나와서 나스닥이 저점이 나왔어요, 이미. 그런 상태에서 또 추가적으로 뭐 코로나가 나올 건가요? 코로나는 이미 많이 했던 거고, 여기서 더 이상 끄집어낼 악재가 없기 때문에 하락이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 영상에서 하락 제한적이고, 올해 하락은 분할 매수로 기회로 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황이 계속 유지됐습니다. 뭐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그러면서 오늘 좀 반전에 대한 흐름이 나왔죠. 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추세선을 제가 아무렇게나 그리는 게 아닙니다. 이 추세선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보시면은 이 선은 이제 최근에 생긴 선이죠. 여기가 이제
저항선이 되는 선이 생긴 겁니다. 그럼 다시 시장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저항선으로 받아들이겠죠. 그럼 여기서 얘가 넘어가려면 뭐 단번에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맞고 뭐 이렇게 움직였다가 넘어가거나 이렇게 가야 되는 이게 저항선이 새로 생긴 것이고요. 이걸 지울게요. 이거를 지우고 이 전에 추세선이 여기였죠. 이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를 넘어섰고 그때 흐름이 바뀌었다. 흐름이 이미 바뀐 것이고 정확히 지금 하단을 찍었죠. 가까이 보시면은 이때 24일 날 정확히 하단 찍고 반등 나오죠.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를 이탈을 하게 되면은 여기 전저점 테스트가 나올 것이고 이 위에서 추세를 돌파를 했고 이 위에서 시장이 움직이면은 위험한 게 아니고 흐름이 변한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죠. 아직도 이 추세선 지지하고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또 생긴 거죠. 여기가 이제 다음 저항선이에요. 이렇게 좀 기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보기 쉽게 일봉으로 한 번 더 그려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여기를 돌파했다가 여기를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 위에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시장은 박스권이에요. 하단 내려오고 다시 상단까지 올라가려고 할 것이고 주식 매수는 이런 구간에서 하는 거지 또 상단 올라가서 여기에서 이제 가는구나 해서 여기서 또 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주식은 쌀 때 조정을 충분히 받았을 때 그때 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화요일에 말씀드린 거예요. 하락폭이 제한적이다고 그리고 박스권이다고. 이미 올랐을 때 말하는 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장 말씀드리고요. 오늘 환율 추이 한번 보고 수급도 한번 살펴볼게요. 환율이 전 고점을 넘어가는 흐름이 나와야지 아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환율 넘어가지 않았죠. 오히려 어깨가 낮아지는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은 어깨가 낮아졌어요. 고점이 나왔고 여기에서 고점을 또 갱신하지 못하고 어깨가 낮아지면서 내려왔죠. 환율 추이 안정적입니다. 지금 오히려 환율은 추가적으로 하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이에요. 환율이 하락을 하는 거는 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급 볼게요. 3월 26일 외국인 기관 수급을 보시면 이 부분에서는 ETF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ETF 수급이 코덱스 200 상승 베팅 매수를 했고 코덱스 레버리지 상승 베팅에 곱하기 2짜리를 외국인이 매수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매수했었죠. 기관도 레버리지를 매수를 했고 코덱스 200을 매수를 했어요. 주식시장을 사면서 상승에 베팅을 하는 ETF까지 싹스리로 산 거죠. 그 다음에 매도를 보면은 포지션이 같아요. 오늘 기관이 인버스 곱하기 2짜리 매도를 했고 외국인도 매도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수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개선이 되고 긍정적이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시장은 박스권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죠. 하단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매입을 하고 했다면 끌고 가면서 다시 상단을 바라보고 수급을 체크하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지금 시장에 악재가 없어요. 악재가 없다니까요. 악재가 없기 때문에 막 급하게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뭐 이렇게 다이렉트로는 못 가요. 또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기보다는 요런 거 있죠. 요런 것처럼 막 급하게 가는 건 이제 이거는 지읒이라 그랬어요. 이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구간 때문에 지금 요 박스권에서 굉장히 투자자분들이 많이 힘드신 거예요. 그렇죠. 이때 시세가 워낙 빠르게 주고 막 대형주들이 뭐 상한가를 가고 그리고 급하게 시세가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1월
중순부터 박스권 나오면서 늘어지니까 굉장히 힘드셨죠. 지금도 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때를 기억을 하셔서 그래요. 지금 여기는 지워버리시고 새로운 시세를 이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락이 있을 수 있어도 박스권 이 구간까지 시장이 좀 움직이려고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황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작년이에요. 작년에 코로나발 악재로 내려갔다가 쭉 올라왔어요. 그런데 올해 여기서부터 또 이렇게 쭉 올라갈까요? 1000포인트 이상?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죠. 누가 봐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을 기대하지 마시고 올해는 올해대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점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주식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신규로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주식시장에. 그러면 이제 작년 시장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그거와 같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미 많이 유동성이 풀렸고 금리도 상승을 하고 있고 이제는 실적과 정말 경기로 가는 거예요. 경기로 가서 시장이 더 올라가려면 이 풀어졌던 유동성에 대한 부분보다 실적이 더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급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게 냉정하지만 그렇습니다. 뭐 주식 시장을 자꾸 장밋빛으로 막 꿈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바라는 거지. 시장은 정말 냉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과열 구간 때도 아무도 해주지 않는 이야기 하면서 제가 영상 막 올려드렸었잖아요. 시장이 지금 좋지만 나도 좋은 거 안다. 하지만 누구도 말을 해주지 않는다. 이게 과열이라는 거를. 그때 그냥 더 간다. 뭐 3400 간에 500 간에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역시 과열이었잖아요. 그게 지금 경험이 좀 부족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올해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올해는 이제 지킬 부분은 꼭 지키셔야 되고 수익도 어느 정도 나오면은 반 정도 이제 챙겨주시면서 확정을 짓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좀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뭐 시황 부분 이 영상을 통해서 좀 잡아드리면서 함께 갈 것이니까 너무 막 겁먹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잘 참고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시장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제 현대차에 대해서 볼게요. 이때 엄청나게 개인의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 애플카 이슈 나오면서. 제가 분명 말씀드렸어요. 매도다. 매수가 아니다. 왜? 과열이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애플과 차를 만든다. 뭐 이렇게 되면서 많이 올랐고 그때부터 내렸어요. 이 내렸던 이유를 말씀을 드렸죠. 이 구간에 워낙 많은 자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안 사주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죠. 왜냐면 여기서 산 사람들이 손절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고점에서 거의 25% 이상 빠졌어요. 현대차가.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공포의 구간이에요. 이때는 팔고 싶지 않았죠. 왜냐? 잘 올라가니까 막 10몇 프로씩 올라가는데 왜 팔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그렇습니다. 더 올라갈 때는 더 갈 것 같아요. 빠질 때는 더 빠질 것 같고. 그래서 그거와 좀 반대로 좀 하셔야 되는데 이때는 매도가 맞았고 이때 워낙 개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못 올라간 거죠. 그러면서 하락이 나오면서 전저점을 이탈을 했어요. 제가 이 현대차를 매수를 할 거면 이 갭을 메꿔줘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갭 하단까지 내려왔습니다. 갭을 정확히 다 메꿔줬어요, 오늘. 이런 구간에서부터는 지금이죠. 오늘부터는 오늘 이제 환장하는 거예요. 환장하죠. 시장 1%나 올랐는데 자동차는 약했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겠죠. 이거 갖고 계신 분들은. 하지만 역시 좀 3월 효과라고 보고 있어요. 첫째 못 간 이유가 여기에서 강력한 매수 자금 때문에 올려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갭까지 메꿔주면서 일부 손절이 나왔겠죠. 손절이 좀 나오고 뭐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3월 매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연기금이 이제 분기 포트 조정으로 현대차를 엄청나게 매도를 했다. 자동차, 뭐 2차 전지 이런 쪽 성장주군을. 4월은 바뀔 수도 있어요. 연기금의 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꼭 이쪽에서만 계속 나온다.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분기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빠진 거예요. 첫 번째 이유가 굉장히 가장 큰 거고요. 그래서 현대차를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는 역시 매도 구간이 아니죠. 오히려 내가 현대차를 사고 싶었다 하면은 분할 매수로 지금부터 내가 모아가는 구간이지 남들 던질 때 같이 던지는 구간이 아닙니다. 여기 기다리시라고 분명 말씀드렸어요. 근데 내려왔죠. 지금부터 현대차는 관심 갖고 보는 자리지 따라서 매도하는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되면 실적도 나올 거예요. 아이오닉 사전 예약 엄청나게 팔리고 현대차 좋은 거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못 내려갑니다. 이렇게 현대차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빅스 지수 한번 볼게요. 공포 지수가 급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시장.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지난 저점이죠. 지난 저점을 이탈한 거고, 여기 다시 넘어가기 전까지는 시장 괜찮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방송에서 뭐 조회수도 좀 많이 떨어지고 댓글도 많이 줄고 그래서 많이 좀 기운이 빠져요. 저 열심히 좀 시장 분석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좀 기운도 좀 빠지고 그런 게 좀 사실인데요. 그런 만큼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같이 이제 소통도 하고 그렇게 주식시장에서 꾸준히 수익 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말이 오는데 주말 좋은 시간 좀 보내시고요. 주말에는 지난번에 좀 말씀드린 삼성물산, 뭐 삼성 SDI 이런 좀 쌍바닥이죠. 이런 패턴 해가지고 그런 부분 좀 영상 만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